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여러분, 70세가 넘었는데 통장에 당장 꺼내 쓸 현금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1인 기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부부라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통장에 현금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가 없다면 노후는 불안해지고 결국 자식에게 기대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연금이 들어오니까 걱정 없지. 하지만 정작 현금이 없으면 집이 있어도 병원비 하나 해결 못하고 연금이 있어도 갑작스러운 지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어색해지고 마음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은행 앱을 열었을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 말 그대로 비상금처럼 준비된 현금이 이 정도는 돼야 그나마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70세 이후 왜 이만큼의 현금을 꼭 쥐고 있어야 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예상 못한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치과 치료비 수백만 원, 갑작스러운 수술비, 집 수리비나 관리비 같은 생활비까지 돈 나갈 구멍은 늘 열려 있죠. 그런데 이런 돈은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안정적이지만 큰 돈이 한 번에 나갈 때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 닿는 곳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내 통장에 있는 현금이 충분한가? 아니면 위험한 수준인가? 이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구체적인 현금 금액과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준을 손에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고 연금이 매달 들어오는데도 노후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현금이야말로 노후의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실 때 안전벨트가 왜 필요합니까? 평소엔 불편하기만 하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잖아요. 현금도 똑같습니다. 평소엔 잘 안 쓰는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는 연금보다 집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72세 여성 A씨는 매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약 120만 원을 받습니다. 얼핏 보면 안정적인 생활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부러지면서 임플란트 치료비 200만 원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바로 낼 수 있는 현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용카드를 돌려막으며 치료를 시작했고 이후로는 매달 이자에 쫓기게 됐습니다. A씨가 가장 크게 느낀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연금은 생활비일 뿐이고 현금은 비상용이구나. 여러분, 이 말이 노후 재정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연금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지만 대부분은 관리비, 식비, 교통비 같은 정기적인 생활비로 이미 쓰이고 맙니다. 반대로 현금은 갑자기 닥친 의료비, 집 수리비, 경조사비, 손주 학비 같은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즉시 자금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경험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가구가 35% 이상이나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의료비, 주거비, 돌발 지출 같은 즉시 지출 때문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 있어도 연금이 꾸준히 들어와도 손에 잡히는 현금이 없다면 결국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어도 갑자기 전기세 20만 원을 못 내서 여름에 에어컨을 끄고 지내야 한다면 그게 과연 안정된 노후일까요? 연금이 100만 원 넘게 들어와도 손주 등록금이나 갑작스러운 장례비가 필요할 때 카드 빚으로 메꿔야 한다면 그게 정말 든든한 노후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현금은 노후의 최후 방어선이다. 집도 연금도 자식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마지막 안전장치. 그게 바로 손에 쥔 현금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가장 아래 단계가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도 결국 당장 필요한 걸 해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불안이 커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잃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 존엄을 지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현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가 있어야 안전한가, 왜 그만큼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죠. 이 금액은 단순히 뇌피셜이나 막연한 추측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생활비 통계, 실제 노후 가계의 적자 구조, 그리고 갑작스러운 의료비, 주거비 지출, 패턴까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이 금액이 필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70세 이후 노후에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할 현금은 1인 기준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최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결코 있으면 좋다 정도의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선입니다.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먼저 1인 가구 기준입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통장에 현금으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 안팎으로 계산했을 때 3개월치 생활비 약 600만 원은 최소한 갑작스러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최저선이고 6개월치 생활비 약 1000만 원은 여유를 가지고 다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안정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라면 더 필요합니다. 부부 기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은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식비, 관리비, 의료비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부 기준으로 매달 26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개월치 800만 원, 6개월치 1,500만에서 2천만 원은 꼭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수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가 생각하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50만 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월 23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매달 120만 원 가까운 적자가 나는 구조인 셈이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매달 조금씩 부족하면 결국 통장을 갉아먹게 되고 버틸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 빚이나 대출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은 더 불안해지고 악순환에 빠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4세 남성 B씨는 매달 국민연금 8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아 총 115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관절 수술비로 500만 원이 갑자기 필요해졌습니다. 손에 쥔 현금은 200만 원뿐.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후 매달 20만 원의 원리금을 갚느라 생활비가 더 빠듯해졌습니다. 만약 현금 600만 원 이상이 준비돼 있었다면 대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례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연금은 매달 생활을 버티게 해주지만 갑작스러운 위기를 막아주는 건 결국 현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 남아있는 사람과 1000만 원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대출을 고민하는 것과 통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것의 차이는 삶의 존엄과 불안감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3개월치, 6개월치로 끊어 계산할까? 여러분, 돈을 준비할 때 무조건 많으면 좋다라고만 하면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단계별 버퍼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기서 버퍼란 쉽게 말해 완충 자금, 즉 충격을 흡수해주는 안전 쿠션 같은 겁니다.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평소에는 필요 없지만 위기 순간엔 생명을 지켜주는 장치지요. 노후의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위기를 버티는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버퍼 전략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30일치 생활비, 즉 응급 버퍼. 첫 단계는 한 달치 생활비, 보통 200만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은 응급 상황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최소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장례비를 급히 치러야 할 때, 또는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당장 수리해야 할 때 필요한 돈이죠.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김모 씨는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70만 원, 새 부품 교체비까지 합치니 120만 원이 들었죠. 문제는 현금이 전혀 없어서 카드로 결제했는데 한 달 뒤 연체 이자까지 붙으면서 14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일러 하나 고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만약 현금 200만 원이 통장에 있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고생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90일치 생활비, 즉 전환 버퍼. 두 번째 단계는 석 달치 생활비, 대략 6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은 상황이 길어질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갑자기 아파 요양이 필요하거나 잠시 소득이 끊기는 경우죠. 경기도에 사는 부부 B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대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간병비까지 합치니 3개월 동안 약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쥔 현금이 없어서 결국 자녀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라며 눈물을 보이던 아내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전환 버퍼의 필요성입니다.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 몇 달간 이어지는 공백을 채워줄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3. 180일치 생활비, 즉 위기 버퍼. 마지막 단계는 6달치 생활비, 보통 1200만에서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 큰 위기에 대비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치매, 파킨슨 같은 장기, 요양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73세 이모 씨는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아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비용이 70만 원이 넘었고 간혹 입원 치료가 겹치면 수백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그 후로 생활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6달치 현금이 준비돼 있었다면 최소한 집을 담보로 맡기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불안은 왜 소비를 부를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금 버퍼가 없으면 단순히 생활만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까지 흔들립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불안할수록 오히려 즉흥적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즐기자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금이 없을수록 돈을 더 빨리 쓰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통장에 든든한 완충 자금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병원비 고지서가 와도 내 통장에 있지라는 확신이 있으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30일치 응급 버퍼는 숨통, 90일치 전환 버퍼는 체력, 180일치 위기 버퍼는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단계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로 품위 있는 노후, 당당한 노후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버퍼를 준비해 두었더라도 노후 생활은 뜻밖에도 큰 사고보다 작은 지출들이 모여서 더 위험을 키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바로 큰 사고가 없어도 돈이 자꾸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사고 크게 없었어. 병원도 자주 안 가는데 왜 돈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지? 하고 의아해 하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지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꼭 짚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치과 비용, 임플란트와 틀니. 먼저 치과입니다. 치과는 노후의 블랙홀이라고 불릴 만큼 돈이 많이 듭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에서 150만 원, 경우에 따라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두세 개만 해도 400에서 500만 원이 나가죠. 틀니 역시 저렴하지 않습니다. 부분 틀니는 100만 원대, 전체 틀니는 200만 원 이상입니다. 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74세 이모 씨는 몇 년 전 어금니 3개를 임플란트로 교체했습니다. 총 450만 원이 들었는데 당시 준비된 현금이 없어서 카드 할부로 돌렸습니다. 그 결과 1년 넘게 매달 40만 원씩 빠져나가 생활비가 항상 빠듯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빚을 져야 하나 싶어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라는 말씀이 참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관절, 허리 주사비, 매달 새는 고정비. 두 번째는 관절과 허리 주사 같은 꾸준히 들어가는 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어깨 회전근개 문제 등으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자주 찾게 됩니다. 이때 맞는 주사나 물리치료 비용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죠. 큰돈 아니니까 괜찮아 하고 넘기지만 1년에 2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여성 박모 씨는 무릎 주사를 2달에 한 번씩 맞습니다. 한 번에 12만 원, 연간 70만 원가량입니다. 여기에 허리 물리치료비까지 합치면 1년에 15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돼서 돈 나가는 걸 감각조차 못해요라는 박 씨의 말처럼 이건 사고가 아니라 습관처럼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3. 집 보수, 관리비, 눈에 안 보이는 고정지출. 세 번째는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은 내 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관리비, 수리비가 꾸준히 듭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난방비가 겹치면 30만 원이 넘습니다. 1년에 평균 200만 원 이상이 나가죠. 거기에 싱크대 배수관 교체, 보일러 수리, 낡은 벽지장판 교체 같은 비용을 합치면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김모 씨는 작년에 화장실 누수 공사에만 250만 원을 썼습니다. 이런 건 갑자기 터지니까 준비 안 하면 카드 돌려막기밖에 방법이 없어요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이렇게 치과 비용 300만에서 500만 원, 관절 치료비 연 200만 원, 집 관리비, 수리비 연 200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어떨까요? 큰 사고가 없어도, 특별한 낭비가 없어도 1년에 500만에서 1000만 원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70대 가구의 평균 지출은 약 1760만 원이지만 실제 체감 지출은 그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 숨은 비용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정말 큰 사고가 없는데도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난 특별히 돈 쓸 일이 없는데 하다가도 치과 한 번, 집 수리 한 번이면 통장이 휑해집니다. 그러니 문제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것들의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노후의 지출은 한 방이 아니라 물 새듯 새어나가는 데서 온다. 이 작은 물줄기들을 막지 않으면 큰 파도보다 더 무섭게 우리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과소비의 덫입니다. 여러분, 돈이 줄어드는 이유가 꼭 큰 병이나 집 수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눈에 잘 안 보이는 과소비의 덫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즐기겠어? 나이 들어서 쓰지도 못할 돈, 지금 쓰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 오늘 확실하게 즐기자는 마음이죠. 그런데 바로 그 불안이 지갑을 열게 하고 결국 현금을 가장 빨리 소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김모 할머니는 매달 손주 학원비 30만 원을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딸이 힘들잖아. 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돈은 1년이면 360만 원, 5년이면 1,800만 원에 달합니다. 정작 본인 치과 치료비 200만 원이 필요했을 땐 카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부부는 은퇴 후 매년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한 번에 400만 원씩 쓰다 보니 5년 뒤 통장엔 생활비조차 빠듯하게 남았습니다. 여행의 추억은 남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장이 비니까 또 여행으로 기분 풀자는 악순환이 이어졌죠. 강원도 원주에 사는 72세 이 씨는 손주 용돈, 친구 모임, 경조사비, 취미 활동 등 자잘한 지출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특별히 사치한 것도 아닌데 연금 120만 원이 늘 모자라며 나는 왜 항상 마이너스일까? 라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불안이 큰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소비가 30% 더 많다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지갑도 흔들리는 겁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소유의 부족이 아니라 욕망의 과잉에서 온다. 즉, 가진 게 적어서 힘든 게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현금이 새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돈은 큰 사고가 없어도 불안과 욕망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과소비를 줄이고 가진 현금을 오래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70세 이후 노후가 편안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숫자로 풀면 1인 가구라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부부라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 금액이 있어야 병원비든 집 수리든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왜 꼭 현금일까요? 연금도 있고 집도 있고 자산도 있는데 왜 현금이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매달 일정액만 들어와 갑작스러운 큰돈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손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반대로 현금은 바로 꺼내 쓸 수 있고 위기 앞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통장에 현금이 없다면 카드빚을 지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순간의 당황이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또 갑자기 배우자가 입원하게 되면 간병비, 교통비, 생활비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이럴 때 현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체면과 독립을 지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가 실제로 생각하는 월 평균 필요 생활비는 약 350만 원이지만 실제로 마련 가능한 금액은 23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달 약 120만 원의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뜻이죠. 이 격차를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비상현금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소함은 부유함보다 귀하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검소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뜻입니다. 현금을 꼭 쥐고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자유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만 현금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의 현금이 있으십니까? 6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적으신가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는 순간 앞으로의 준비 방향이 보일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집값이 얼마냐, 연금이 얼마냐보다 중요한 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내 손에 있는가입니다. 그 돈이 여러분의 자유, 품위, 그리고 노후의 평안을 보장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상현금으로 얼마를 준비해 두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노후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